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리을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끝으로 저소음기 감성돔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었죠. 오늘부터는 봄 감성돔 낚시 이야기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봄철 감성돔 낚시를 가서 기회가 잘 맞아서 정말 뭐 50cm가 넘는 대물들 마리수로 낚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요. 낚는 감성돔마다 알이 꽉 차서 낚아 올리면서도 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글쎄요, 한두 마리의 손맛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꾼의 마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봄 감성돔 낚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봄 낚시를 이야기하면서 봄 시즌만의 감성돔의 특징이 있죠. 오늘은 감성돔 낚시에 대한 봄 감성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봄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예민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봄이 되고 산란을 놨던 감성돔들이 알이 꽉 차서 내만 깊숙이 들어오게 되죠. 자, 내만 깊숙이 들어오니까 파도도 없고 수심도 점점 얕아지고 물 바깥에서의 움직임까지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내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자연스럽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봄 감성돔이 아니더라도 감성돔들이 활성도가 좋은 가을이라도 그렇게 내만 깊숙이 들어와서 잔잔하고 조용한 데서 먹이 활동을 한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조금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야, 이게 뭐 알을 가지고 있어서 봄이기 때문에 산란 직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서 예민해지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계절이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까이 들어오고 조용한 데로 들어오고 환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성도 같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봄 감성도 어렵지 않다는 마음을 전제로 하시고 대하신다면 낚시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예민성에 더해서 한 가지의 특징을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 움직임의 폭이 줄어든다. 자, 이것은 낚시를 하면서 느끼기에도 확실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가까이 들어오는 감성돔 산란을 놔두고 예민해지고 거기에다가 산란을 위에서 들어온 감성돔들이기 때문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비해서 이동 동선이 움직임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포인트가 어느 정도 한정된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산란하기 좋은 곳, 은신해 있기 좋은 곳, 좀 안정감이 있는 지역, 물속 지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특히 이러한 내용을 반증하는 것이 봄철 감성돔 낚시에서는 자, 어느 포인트에서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조항이 아주 한동안은 이어질 가능성이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낚시를 해보더라도 뭐 낱말이 나오는 포인트는 어쩌다가 지나가는 고기들이 한두 번 입질을 하는 정도지만 유명 포인트는 정해지는 경우가 참 많죠. 따라서 움직임이 폭이 줄어든다. 자, 내만 깊숙이 들어와서 산란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리고 털을 잡는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먹이 활동을 위해서라도 산란을 마칠 때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죠. 4월에서 6월경 80% 이상의 감성돔들이 산란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서 내만에서 감성돔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고기 전체는 감성돔 전체는 예민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또 본인이 은신하고 있는 데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의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은 봄 감성돔의 특성에 대한 이해, 낚시에 바로 직결되는 특성에는 낚시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기본적인 이야기였다면 전 여기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봄 감성돔 낚시에 대한 낚시 패턴, 채비 준비에 기준이 될 만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봄 감성돔 낚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알이 꽉 찼으니까 알을 베기 시작했으니까
몸이 무거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 지형이 이렇게 복잡한 바닥을 거의 배를 깔고 바닥에 딱 붙어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이 모든 감성 낚시를 조금 해보신 꾼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배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봄에는 예민하고 움직임의 폭도 줄어드는 데다가 또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바닥에 완전히 배를 깔고 다닌다. 자, 얼핏 생각해 보면 야, 그 말이 맞겠다는 판단이 서시죠. 저도 옛날에 낚시를 다니면서 한참 미쳐 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이 바닥에 배를 깔고 있는 이 감성돔을 낚기 위해서 6에서 8m의 수심이다. 이런 곳에서 10m씩 수심을 주고 채비 전체를 바닥에 쭉 깔고 2번 캐스팅에 한 번씩은 밑채비를 다 날려가면서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정말 이렇게 산란을 위해서 내만에 들어온 감성돔들은 바닥에 완전히 배를 깔고 다닐까요? 여기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란에 접어드는 감성돔들은 바닥에 완전히 배를 깔고 이 굴곡이 심한 물속 바닥을 그대로 붙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감성돔의 알은 부성란이죠.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물과 거의 무게가 같은 그런 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성란은 깊숙이 들어와서 감성돔이 깊숙이 산란을 할 때 해초, 수초 등지의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알을 털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부 알들은 그 물속 해조류에 붙어서 부화를 하게 되고 또 일부 알들은 조류가 센 곳에서는 그냥 떠내려가게 되죠. 생존율이 아주 낮게 될 텐데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감성돔들은 내만 깊숙이 들어와서 거의 조류가 가지 않는 해조류 속에서 산란을 하고 나오는 여러 해 산란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성돔이 이 부성란을 잔뜩 가지고 있다 그러면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이 알이 물속에서 그렇게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감성돔, 봄철의 감성돔 시즌을 아주 중요한 시즌으로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큰 고기를 낚을 수 있게 내만으로 붙어주기 때문이죠. 자, 일본의 감성돔 낚시는 특히 봄철에 밑밥에 아주 쉽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심이 15m씩 되더라도 밑밥을 뱅에돔 낚시하듯이 계속 투여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띄워서 낚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이 감성돔이 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움직임에 큰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이 감성돔, 봄철 감성돔의 움직임의 동선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물속 바닥이 이렇게 굴곡이 항상 져 있겠죠. 자, 감성돔은 가을철, 활성도가 좋은 가을철에는 수직 이동도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가 수면이고 수심이 약 3m 요 위에까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약 6m, 또 여기까지가 한 4m 정도밖에 안 되는 굴곡이 많은 물속 상이라 하더라도 가을철에는 조류가 조금 가고 밑밥이 몇 숟가락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 6m 수심에서 4m까지도 쉽게 반응을 해버리고, 또 그러다가 조류가 싹 멈춰버리면 쉽게 가라앉아 버리는 환경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화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을 감성돔을 공격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봄철의 감성돔은 저의 낚시 경험, 저의 확률로는 상하 이동의 폭이 줄어들고 수평 이동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전체 수심이 4에서 3m에서 6m 정도의 수심이 된다면 감성돔이 움직이기 제일 좋은 공간은 3에서 6m 사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4.5m 정도가 되겠죠. 이 사이가 된다면 이렇게 제일 깊은 곳과 제일 낮은 곳, 위에서 본다면 물속에서 본다면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의 중심쯤 되는, 전체적으로 이동하기가 좋은 그 수심대에서 수평 이동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물속 상황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그려보신다면
바닥 깊숙한 데 채비를 붙여서 낚시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채비를 흘리실 때 살짝 높은 곳에 미끌림이 감지될 정도에서 채비를 흘리신다면 바닥에 끝까지 붙이시지 않더라도 감성돔의 입질을, 본 감성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또한 밑밥이 들어가면 움직이는 감성돔들은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수심이 6m가 나온 데에서 6m 이상의 채비로서 바닥에 채비를 완전히 붙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띄워서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에 어떤 그 적정 중심선을 찾아서 이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이동 동선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면서 낚시도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붙여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낚시를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